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캐스퍼,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온라인으로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옵션 선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옵션하고 풀 옵션을 좀 비교를 해가면서 그거를 한번 분석해보고 좀 추천하는 그런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준은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비공식으로 좀 일부 공개된 최종본은 아니고 임시본인 것 같아요. 그 가격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오늘 영상의 순서는 처음에는 이제 앞으로의 일정, 그 다음에는 기본 사양은 어느 옵션들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가격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 임시 가격표를 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기본 사양하고 풀옵션 비교해보는 시간, 마지막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이 옵션 가이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냐? 자, 9월 1일날, 9월 7일날 이미 뭐 외장 사진이라든지 영상은 공개가 되었고요. 9월 15일에 1차 고객 전달, 이제 첫 차가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13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제 생각에는 오후 5시쯤에는 아마도 임시 가격표, 사전 계약을 위한 가격표가 공개가 되지 않을까, 비공식으로라도 유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14일 날 8시 반, 9시가 아닙니다. 8시 반에 온라인 사전 계약을 공식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미리 이제 전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당연한데 로그인을 하는 게 좋겠죠. 여러 사람이 몰리니까 또 전산도 느려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온라인으로 그 비대면으로 다이렉트를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뭐 현대기아에서 요거 제 영상을 보시고서 막 할 수는 있어요. 뭐 안 할 수도 있고요. 뭐 청약 이런 거 할 때 모의로 들어가 봐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옵션 선택하는 거를 한번 미리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동차 사전 계약하는 것도 미리 이제 전산을 열어서 실제로는 아니고 모의로 해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본 트림하고 가격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안전사양, 외관사양, 내장사양, 편의사양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볼게요. 일단 글씨가 좀 작게 보이시는 분들은 전체 스마트폰 화면으로 전체 보기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MPI 엔진 1.0 자연흡기 3기통 모닝에도 쓴 거죠. 76마력. 좀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기본 적용화 됩니다. 차량하고 보행자. 근데 여기 이제 옵션이 추가되면은 그 사이클리스트라죠.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까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기본 사양에는 차량하고 보행자만 되고요. 차로 이탈 방지하고 차로 유지 보조가 기본화 됩니다. 요즘 뭐 카니발이라든지 뭐 스포티지도 그렇고 몇 차종, 요즘 나온 차종 현대기아에서 대부분 이 안전 사양을 기본화 적용시켜주는 분위기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아요. 미리 이제 브레이크를 정방 충돌 방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완전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석 승객 알림은 뒷좌석에 사람이 탔을 때 이제 사람이 탔는지를 알리는 건데, 이게 어떤 게 좋냐면 기아 커넥트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서, 기아 커넥트는 이제 차량의 네트워크하고 핸드폰하고 연동이 됩니다.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하고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뭐 강아지라든지 어떤 애완견, 뭐 어떤 반려동물이 타고 내렸을 때 움직임이 감지되고 본인이 모르고서 문을 잠그고 멀리 갔다 그러면 움직임을 감지해서 이렇게 알람이 오고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뭐 아이가 탔을 때 모르고서 내렸다 할 때 이렇게 아이가 움직임을 감지해서 하는데, 그리고 7A 에어백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특징이 뭐냐면 운전석에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영상 뒤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쭉 있어요. 그 다음에 헤드램프는 이제 할로겐 타입 램프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LED 헤드램프는 기본화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차급에. 그리고 일반적인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고, DRL은 주간주행등은 LED로 들어갑니다. 15인치 블랙 휠이 기본화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클러스터도 기본 적용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 디지털 클러스터가 몇 인치로 나올지 참 궁금해요. 보통은 다른 차량 그 위에 트림 차량 위에 상급 차량도, 그래서 아마 디지털 클러스터가 기본화라기보다는 뭐 한 4.2인치 정도가 기본화 적용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요거는 좀 특이해요. 디지털 클러스터요. 이건 임시 가격표니까 참조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열에 열선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런 거 좋죠. 그 다음에 전자석 폴딩 시트,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 참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 에어컨하고
오토 라이트 컨트롤은 이제 야간하고 주간에 또는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자동으로 켜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간인지 빛이 어두운지 그 광량을 인식하는 센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헤드램프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지하 주차장 내려와도요. 편합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4개가 들어가고요. 후방 거리 감지 센서도 기본화 적용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따로 없어요. 보니까 그냥 뭐 핸즈프리하고 MP3 이렇게 있는데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뭐 예를 들면 1.8인치라든지 2.5인치라든지 이런 거에 작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갈지는 아직 여기에 보아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것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차로 유지 보조하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기능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라는 건데,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경우는 차로의 중앙에 하나의 레인을 긋고 가운데를 추종해서 차량이 차선 바깥으로 이동하지 않게 전체 차량 라인의 가운데를 추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말 그대로 이탈만 방지해주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외부의 라인을 인식하고 거기로부터 0.3m 또는 0.5m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안쪽으로 올 수 있도록 가상의 선을 그어서 그 바깥으로 나갈 때 경보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차가 갈 때 약간 왼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왔다 왼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왔다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 그런 구조예요. 시스템이. 어쨌든 두 가지가 모두 다 기본화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이 클러스터에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K5니까 참조만 해주세요. 그리고 센터 사이드 에어백 모닝도 적용이 안 돼 있고 뭐 기타 여러 차종에도 카니발도 적용이 안 돼 있는 센터 사이드 에어백을 적용시켜 준 겁니다. 측면에 보면은 센터 콘솔 쪽으로 에어백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측면 충돌을 받았을 때 운전석하고 조수석 간에 그 머리 상해, 머리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머리에 상해가 되는 거를 방지를 해주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유럽에 수출하는 차종은 이게 기본화, 법규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규화되지는 않았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수출 차종은 우리나라에서 유럽에 많이 수출을 하게 됐는데 반드시 이 센터 사이드 에어백을 의무하게 되어 있고요. 있을 땐 목이 꺾이는데 전개가 되면 목이 덜 꺾인다는 거를 나타낸 거고 확실하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보시죠. 소렌토 차종입니다. 정면 충돌일 때의 화면이고요. 이렇게 측면 충돌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보시면은 쭉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전개가 됐습니다. 측면 충돌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상해가 많이 입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여기 두 머리가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는데 요때 여기 가운데에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그래도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유럽에서 법제화 시킨 건 이유가 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머리가 부딪히게 되면은 안 되게끔. 이 영상은 그 유로 NCAP이라고 해서 신차 안전도 평가라는 걸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KNCAP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 NCAP 테스트 소렌토 차량의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캐스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4인 시트 전석이 폴딩이 된다고 했는데 보시면 트랙스도 이런 식으로 조수석이 폴딩이 되고요. 레이도 폴딩이 됩니다. 그런데 캐스퍼는 요 운전석까지도 같이 폴딩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최초로 적용되는 게 제가 이런 차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포토샵을 통해서 이미지 합성을 한번 해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서 2열하고 1열이 다 폴딩이 되면 차박할 때도 좋고 이렇게 매트를 싹 깔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경차의 한계를 좀 극복한 실내 공간, 시트 구성을 했다라고 해서 좀 이 부분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하고 프로 어떻게 다른지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번 보고 가시죠. 캐스퍼의 가격이라는 패키지 구성을 베뉴에서는 일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현대만의 방식으로 좀 구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베뉴에 들어간 옵션이 그대로 들어가진 않겠죠. 그래서 베뉴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기본 트림은 아까 말씀드렸고 최상위 트림 같은 경우는 일단 디자인 사양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입니다. 디자인으로 뭐 휠이 기본화 시켜준다든가 17인치 휠을 또는 뭐 여러 가지 외관 그렇게 구성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참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옵션을 한번 볼 건데 옵션이 뭐가 있냐면 현대 스마트 센스라는 게 있는데 안전 사양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가 이제 고도화되는 게 있고요. 자전거 탑승자까지 되는 거요. 그 다음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스파크인가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는 거는 나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모던 패키지는 버튼 시동 스마트 키, 그 다음에 17인치 알로이 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6개의 스피커를 이제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조금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기본 사양하고 풀옵션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왼쪽은 기본 옵션,
오른쪽은 기본 옵션에 추가적인 옵션 사항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사항이 없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베뉴에도 있고 다른 경차에도 있는 옵션 중인데 빠진 옵션은 이제 아까 임시로고 유출된 그 가격표 기준으로 볼 때 내비게이션이 없고요, 풀 오토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 다음 통풍 시트하고 LED 헤드램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중에는 아마도 기본적인 차량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또는 이게 인도 전략 수출 모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뺐을 수도 있고요. 아직은 이제 임시 가격표이기 때문에 요 내용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좀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15인치 휠하고 17인치 휠인데 15인치 휠은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저가형에 나오는 알로이 휠은 아니고 스틸인데 가운데 플라스틱 휠 커버가, 휠 캡이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생각보다 커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풀옵션은 이게 17인치 옵션이 별도로 패키지 옵션으로 구성이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풀옵션 사양은 이렇게 17인치 휠을 경차 최초로 넣어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옵션 선택 가이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엔진은 일반하고 액티브가 있는데요. 나름 그래도 한 100만원 이하라면 액티브도 나름 출력을 보강할 수 있게 좋고요. 만약에 경차를 한번 타봤는데 본인이 좀 아쉬웠다, 그런다면 액티브를 추천드리는데, 그렇지 않다면 일반도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차는 좀 그래도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패키지 옵션은 제가 볼 때는 후측방이 있어서 요걸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버튼 시동은 실제로 써보면 정말 편합니다. 키를 매번 꽂고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후방 모니터인데 이게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만 따로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없이. 그래서 이것도 사실 주차할 때 항상 쓰는 거기 때문에 주행증 항상 쓴다던가 뭐 주차증 자주 쓴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들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옵션을 다 선택할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본인이 꼭 필요하다, 요거만큼은 제가 타협할 수 없다라고 본인의 그 기여도에 따라서 한두 개 정도만 넣지 풀옵션을 굳이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된다면 추천하는 옵션이라면 이 통풍 시트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풍 시트 나름 운전 중에 자주 사용하는 사양이고, 아쉬운 옵션 부분도 있고 사실 좀 들어갔으면 하는 옵션들이 좀 여러 개 있는데, 유출된 가격표에는 없는 옵션들이 과연 나오게 될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저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김배치였고요. 앞으로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